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생활 필수가 되고 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 한글을 모르면 대화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며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비상재난 사태 이후 한 일본 고등학교는 졸업 여행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17살 사에코입니다. 검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소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본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에코의 교실 풍경은 불과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은 한국 아이돌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책상 서랍 속에는 한글로 쓰인 메모장과 교재가 가득했어요. 학교 식당에서도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모티브로 한 메뉴가 인기 있었죠. 복도를 걸을 때면 곳곳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에코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노래가 일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한국 화장품이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변화가 불편했어요. 사에코의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항상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셨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글. 그건 일본어보다 수준 낮은 글자야 라며 무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에코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실에서도 사에코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장면을 따라하거나 한국 노래를 부를 때면 사에코는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왜 다들 한국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지? 우리는 일본인인데. 사에코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비상재난 사태로 인해 사에코와 많은 일본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상치 못한 변화는 거대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가는 무서운 밤을 보내며 사에코의 가족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난은 사에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대규모 태풍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이 정전되고 학교도 한동안 휴교를 했어요. 사에코의 집도 3일간 전기가 끊겨 캄캄한 밤을 보내야 했죠. 냉장고 속 음식은 상하기 시작했고 충전기가 없어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촛불 아래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최악의 태풍이 지나갔지만 전국 각지의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 지역 38만 가구가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한 복구까지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사에코의 가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라니 너무 길었죠. 그런데 이때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력 복구 속도 세계 1위. 한국, 재난 대비 시스템 전 세계가 배우러 간다. 뉴스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 재난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력을 복구하는지를 상세히 보도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규모의 태풍 때는 불과 24시간 만에 모든 전력이 복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손상된 전력망을 자동으로 우회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전력을 복구합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이웃 간 전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에코의 가족도 작은 비상용 텔레비전으로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작아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할아버지의 충격은 컸습니다. 평생 일본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분이 한국의 발전 속도에 놀란 것이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사에코는 그의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에코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친구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심지어 서로 한글로 메모를 남기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에코만 그들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도 이번에 한국어 시험 봤어? 사에코의 친한 친구 유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한국어 시험? 무슨 말이야? 사에코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언응력 시험 말이야. 요즘 대학 입시에서도 가산점 준대.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 유키의 말에 사에코는 놀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모르고 있었다니. 유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봐. 이건 인터넷 쇼핑몰인데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 여기서 한국 제품 직구하는 게 유행이야. 그리고 이건 한국 음악 스트리밍 앱. 이건 한국 드라마 보는 앱.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모르면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에코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사에코의 졸업 여행에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학여행을 떠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에코의 학교는 원래 유럽을 계획했지만 태풍 피해로 인해 여행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처음엔 실망했던 사에코였지만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와, 진짜 한국 가는 거야? 너무 좋아. 나 거기서 한국 화장품 살 거야. 친구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사에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날, 사에코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에코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의 모습은 사에코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도쿄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인공지능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었죠. 사에코와 친구들이 길을 잃었을 때는 로봇이 다가와 일본어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우와, 여기 정말 대단하다. 사에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데 더 놀라운 것은 공항에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공항철도가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도착했고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창문은 스마트 글라스로 되어 있어 터치하면 현재 위치와 관광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사에코는 이런 기술을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사에코와 친구들은 서울 시내를 관광하기 시작했어요. 명동 거리를 걷다가 사에코는 두 번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로 보이는 무리와 우연히 마주친 것이죠. 그들은 일본인 특유의 외모와 패션 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오늘 뭐 먹을 거야? 우리 저기 가서 라면 먹을래?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이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사에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일본인인데 왜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1교포일까?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과 가방, 그리고 말투는 완전히 일본인 같았습니다. 사에코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다가가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일본인이세요?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도쿄에서 왔어요. 그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죠. 그리고 이어서 일본어로 우리는 고등학생들이에요. 수학여행 왔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사에코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끼리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이제 도쿄에서도 한글 모르면 친구들하고 제대로 대화 못해요. 너무 많은 한국어 단어와 표현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소녀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우리 반 단체 채팅방이에요. 화면에는 일본 학생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이 가득했어요. 이모티콘도 한국 스타일이었고 대화 중간중간에는 한국 아이돌 사진과 한국 음식 사진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80%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따라 배우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듣고 사에코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한국 문화가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와 버렸어. 사에코는 자신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그 변화들이 실은 큰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에서 자신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사에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알던 일본의 모습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가?
사이코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덜, 리. 사이코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어딘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자 구조의 사이코는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룸메이트인 유키가 화장실에서 나와 사이코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이코, 너 한글 배우고 있어? 너가? 사이코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사이코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 1년 전부터 배웠거든.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워.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드셨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셨대. 사이코는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세계관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졸업 여행 사흘째, 사이코와 친구들은 한국의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중에 사이코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본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한국어로 학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학 실험실에서는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교수님과 함께 로봇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일본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 일본인 유학생이 많네요. 사이코가 안내를 맡은 한국인 학생에게 물었어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일본 학생들이 많아졌죠. 작년에는 일본 유학생 수가 3배나 증가했대요. 안내 학생의 대답에 사이코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로봇공학이라고? 일본이 자랑하던 분야인데. 사이코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캠퍼스 투어가 끝난 후 사이코는 용기를 내어 일본인 유학생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바야시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도쿄 출신으로 2년 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이코가 물었습니다. 코바야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와서 보니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여기서 배운 기술로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 기여하고 싶어요. 사이코는 그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어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사이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웠죠. 하지만 한글은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익힐 수 있었어요. 6개월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전공 수업도 한국어로 들을 수 있어요. 코바야시의 말을 들으며 사이코는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여행 나흘째, 사이코와 친구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재난 대응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시작동하는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도 최소 2주 동안 전력과 물,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년 대형 태풍 때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었죠. 사이코는 불과 한 달 전 일본에서 겪었던 불편했던 정전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전기 없이 지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여행 마지막 날, 사이코는 한국의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최신 인공지능 가전제품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 14일간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냉장고와 자가발전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홈 기술은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었다면 지난번 태풍 때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이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사이코는 놀랐습니다. 그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냉장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이 제품은 우리의 최신 재난 대비 가전이에요. 전력이 끊겨도 일반 냉장고보다 3배 더 오래 냉기를 유지할 수 있고 내장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충전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최근 일본에서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어요. 사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있었거든요.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용 모델을 특별히 개발 중이에요. 일본의 전력 시스템에 맞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사에코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에코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직접 보고 경험하며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사에코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한국어 동아리 회원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진로 상담실에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알바 공고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사에코의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어 학습 코너가 새로 생겼고 항상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사전은 항상 대출 중이었고 한글 학습 앱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앱 1위를 차지했어요. 사에코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에코, 이번 주말에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같이 갈래? 유키가 수업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우리 학년 애들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 한국인 선생님도 오셔서 도와주신대. 사에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볼게. 사실 나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어.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 한국에 대해 관심 없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에코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충격과 일본보다 발전된 기술을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유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그냥 케이팝이랑 드라마 때문에 관심 갖게 됐는데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 주말이 되자 사에코는 유키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열정적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기본 표현을 배워볼게요. 한국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어요. 먼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할게요. 사에코는 조금 긴장했지만 곧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표현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시간의 스터디가 끝나고 사에코는 신기하게도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규칙성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때? 재미있었지? 귀가하는 길에 유키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특히 한글이 정말 논리적인 것 같아. 사에코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셨대.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보다 더 체계적이야. 이후로 사에코는 매주 한국어 스터디에 참석했고 집에서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렵고 문법이 헷갈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한 달 후 사에코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사에코가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사에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요. 할아버지.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사에코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화나지 않으세요?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사에코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 특히 태풍 이후로 그들의 기술력에 놀랐단다. 사에코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온 노인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배운 것 좀 알려드릴까요? 사에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다오. 사에코는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할아버지도 점차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글자를 따라 쓰기도 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사에코의 가족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에코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후 사에코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한국어 동아리 회원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진로 상담실에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알바 공고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사에코의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어 학습 코너가 새로 생겼고 항상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사전은 항상 대출 중이었고 한글 학습 앱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앱 1위를 차지했어요. 사에코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에코, 이번 주말에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같이 갈래? 유키가 수업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우리 학년 애들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 한국인 선생님도 오셔서 도와주신대. 사에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볼게. 사실 나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어.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 한국에 대해 관심 없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에코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충격과 일본보다 발전된 기술을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유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그냥 케이팝이랑 드라마 때문에 관심 갖게 됐는데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 주말이 되자 사에코는 유키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열정적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기본 표현을 배워볼게요. 한국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어요. 먼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할게요. 사에코는 조금 긴장했지만 곧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표현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시간의 스터디가 끝나고 사에코는 신기하게도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규칙성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때? 재미있었지? 귀가하는 길에 유키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특히 한글이 정말 논리적인 것 같아. 사에코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셨대.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보다 더 체계적이야. 이후로 사에코는 매주 한국어 스터디에 참석했고 집에서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렵고 문법이 헷갈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한 달 후 사에코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사에코가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사에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요. 할아버지.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사에코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화나지 않으세요?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사에코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 특히 태풍 이후로 그들의 기술력에 놀랐단다. 사에코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온 노인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배운 것 좀 알려드릴까요? 사에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다오. 사에코는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할아버지도 점차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글자를 따라 쓰기도 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사에코의 가족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에코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후 사에코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한국어 동아리 회원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진로 상담실에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알바 공고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사에코의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어 학습 코너가 새로 생겼고 항상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사전은 항상 대출 중이었고 한글 학습 앱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앱 1위를 차지했어요. 사에코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에코, 이번 주말에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같이 갈래?
유키가 수업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우리 학년 애들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 한국인 선생님도 오셔서 도와주신대. 사에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볼게. 사실 나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어.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 한국에 대해 관심 없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에코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충격과 일본보다 발전된 기술을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유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그냥 케이팝이랑 드라마 때문에 관심 갖게 됐는데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 주말이 되자 사에코는 유키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열정적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기본 표현을 배워볼게요. 한국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어요. 먼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할게요. 사에코는 조금 긴장했지만 곧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표현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시간의 스터디가 끝나고 사에코는 신기하게도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규칙성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때? 재미있었지? 귀가하는 길에 유키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특히 한글이 정말 논리적인 것 같아. 사에코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셨대.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보다 더 체계적이야. 이후로 사에코는 매주 한국어 스터디에 참석했고 집에서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렵고 문법이 헷갈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한 달 후 사에코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사에코가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사에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요. 할아버지.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사에코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화나지 않으세요?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사에코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 특히 태풍 이후로 그들의 기술력에 놀랐단다. 사에코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온 노인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배운 것 좀 알려드릴까요? 사에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다오. 사에코는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할아버지도 점차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글자를 따라 쓰기도 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사에코의 가족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에코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도 한국어를 배워?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든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 향했어요. 사에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하면 돼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나도 늦기 전에 배워야겠구나. 그 말에 식탁에 있던 모든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에코의 어머니는 감동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중 가장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웠던 할아버지의 변화는 그들 모두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에코와 할아버지의 특별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의지는 대단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후 1시간씩 사에코는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할아버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입니다. 할아버지가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에코는 기쁨에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고 종종 사이코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사이코, 이거 봐.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글로 쓰인 짧은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저는 공원에 갔어요. 꽃이 아름다워요. 사이코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벌써 일기까지 쓰실 줄이야.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문장이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단다. 놀랍게도 한글이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워.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 같구나. 사이코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직접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어느새 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가 되었고 직장에서도 한국어 능력은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자리 잡았어요.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코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었고 매주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이코는 이미 기초를 닦아놓았기 때문에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사이코, 너 한국어 시험에서 최고 점수 받았다면서? 선생님이 복도에서 사이코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처음에는 한국어에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의 한국어 스타가 되었구나. 사이코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건 너의 영향으로 다른 학생들도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내가 롤모델이 되었어. 사이코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생님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날 방과 후 한 학년 후배가 사이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혹시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이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먼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배우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좋은 앱도 추천해 줄게. 이렇게 사이코는 점차 학교에서 한국어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교실을 빌려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이끌었고 많은 후배들이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몇 달 후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이코, 너 정말 달라졌어. 어느 날 유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잖아. 사이코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 나도 많이 변한 것 같아.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일본 전역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대화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한국어 능력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와 미래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사이코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양국 정부는 오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 인공지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일 간 인재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번에 한국 지사를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요? 언제부터요? 사이코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야. 회사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거든.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한국어를 배우게 된 셈이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사이코의 가족 모두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이코는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향했어요. 나 한국어 강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 사이코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은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더구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이야. 주로 우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사이코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어 강사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초보 단계지만 나 같은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차더구나. 우리 세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 그걸 조금씩 없애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사이코는 할아버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분이 이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정말 존경해요. 사이코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준 내게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을 거야. 가족들은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사이코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찾아올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회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사이코는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한국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제1고등학교의 사이코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이코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와서 통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이코의 한국어 실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우와,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사이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 사이코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며 일본 문화를 소개했고 반대로 한국 학생들에게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도 했어요.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이코 씨,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한국 학생 민지가 물었습니다. 사이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와 기술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민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거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 같은 것 같아요. 사이코는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창문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이코와 한국 학생들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기로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한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구나. 하지만 이건 단순히 취업이나 학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지. 일본 거리의 간판들은 이제 일본어와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서점에는 한국 서적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일본어 자막과 함께 방영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일본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진로 상담 시간, 선생님이 사이코에게 물었습니다. 사이코, 너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사이코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학과에 가서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 한국어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사이코는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특히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사이코,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내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화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리라 믿는다. 그날 밤, 사이코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어. 이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 네.
이제 일본에서 한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나 취업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문입니다. 사에코와 그녀의 가족처럼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어가 가지는 힘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